바쁘세요? 한군 왜? 아까 왜 전화했겠나? 아까 저 사무를 때 차 주차할 때 전화가 돼가지고.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참사님. 저는 먼저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한 10년 이상 살고 있는 심하연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먼저 이렇게 탈북에 성공해서 오신 뉴스를 접하고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 격하게 환영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예, 딱 한 가지 저 너무 궁금한데요. 네네. 외국에서 탈북민들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북한에서 와서 살잖아요. 이 탈북민들을 보는 외교관의 입장에서 어떤가요? 부정적인가요? 저것도 다 민족 발역자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누워서 침받기죠. 결국은 네. 내가 날 보고 민족 반역자로 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런 시각이 있었죠, 분명. 북한에 민족 반역자고,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탈북민들로 인한 말하자면 도움이 많잖아요. 돈도 보내주시고 또 점점 북한 사회가 사악한 사회를 본전제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탈북민들에 대한 동정도 많고, 저 개인적으로 보면 탈북민들 여기 오셔서 정착했은 분들 다 저 선배분들로 보고요. 한국 사회 먼저 오신 선배님들이고 존경하고요. 지금 왔어요.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선배 존경 이건 아니고요. 네. 그냥 반역자라는 거는 김정은 체제에서 하는 소리고, 일반 주민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언제 제 먹고 살기 바쁜데 남들 반역자라고 욕할 경황이 있을까요? 그건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도 해외에서 유튜브 같은 거를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거를 이렇게 찍고 그다음 TV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믿어지고 이렇게 유심히 보고 나도 혹시 한국에 가면 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계시나요? 맞는 말씀이죠. 굉장히 유튜버님들 이렇게 북한 사회 실상 알리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는 북한 사람들은 여기 한국에 오신 분들보다 더 잘 알잖아요, 내부 사정은. 네. 그러나 이제 유튜버님들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성공적인 정착 과정이나 행복상 이런 거를 말씀하시면 상당히 공감이 되고, 혹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탈북에 대해서 생각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내가 한국에 가도 못해도 저 정도는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죠. 희망의 메시지를 분명히 주거든요. 그렇군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외에 나가도 외교관이 월급이 정말 쥐꼬리밖에 안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그러면 좀 창피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북한에서 가이드 했는데, 북한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한 나라에 관광 와서 너네는 왜 상품이 이것밖에 없느냐, 这里为什么没有东西呢 이렇게 말하면 그때 너무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해외 나왔을 때 북한 외교관이라는 게 어떤 데 가장 창피하던가요? 북한은 대사관이 이제 생기면 북한의 계기점마다 15일, 10일, 구구절, 4.15 때마다 연회를 조직해요. 대사관에서 연회돼서 외교관례상 자기가 다른 나라의 국경 조작에 참가했으면 그 나라 대사관의 요원들을 모두 외교단 사람들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쪽팔리거든요. 네. 대한민국이나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돈을 다 대주고 그 돈으로 해서 큰 호텔에 가서 부페식으로 해서 쫙 연회를 차리잖아요. 북한도 좀 턴 근데 북한은 인원수에 따라서 달랑 400달러, 700달러 이렇게 주니까, 인원수에 맞춰주니까 그거 가지고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없이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도 체면을 세워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치면 거기 나와 있는 북한의 무슨 건설 노동자들이 회사나 이런데 그래서 돈을 뜯어내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체로 대사관 안에 장소를 구비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관 부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식을 가서 시장에서 사다가 그걸 다 해가지고 중국에서 인산수를 또 사다가 그거 가지고 비치해놓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나라가 국력이 없어가지고 쪽팔려요. 그때 보면 어느 사람도 얼마 없어요. 어떤 대사관은 연애 차렸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럼 좀 창피하긴 하겠네요.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그 앞에 나가서 그래도 한 나라의 정권 대표가 나가서 서 있는데 음식을 차려놨는데 한 명도 안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또 음식은 다 어떻게 되고요. 드시면 되죠. 네? 들어도 9만 원 양을 어떻게 다 들어요. 그걸 다. 근데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살인 거 아닌가요? 그냥 북한이 잠깐 미사일도 쏘고 잠깐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잠깐만 이게 할락이면 이거 쏘니까 잠깐만.
써는 것도 적당히 써야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소리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외무성에 앉아 있어도 북한 당국에서 써는 거 외무성에 알리고 쏘진 않잖아요. 예, 알려주지 않고 써죠. 알려주지 않고 저희끼리 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혹시나 아거레망동이 받았다 그 주재국에서 내 거 아거레망동이를 받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런 우려심이 있거든요. 잠깐만, 아그리망동이 뭐예요? 대사가 나가려면 네. 그 나라에다 아거레망이라고 해서 동의서를 보내고 이 사람이 이때까지 그 국제범죄나 이런 데 없습니다. 가담이 없으면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이 여기 대사력이라도 괜찮아 하는 이런 게 주거든요. 그런 게 이거 보고 있구나. 아거레망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아그레망동? 아거레망. 아그레망. 그러면 아거레망. 아그레망동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고 북한이 썩고 같은 낌새는 내부에서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빨리 나가자 그러거든요. 썩기 전에 빨리 나가야지. 빨리 나가야지. 우리도 그러거든요. 예. 정말 외교관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 타이밍도 중요하고 이래가지고 그 북한이 쏘는 게 신경을 쓰이겠네요. 그렇죠. 가들이 싸가지고 조기석 전화해서 야 너네 북한 너네 아이돌 이게 잠깐만 쏘는데 너네 못 받겠어? 하면 없는 자금을 다 투자해서 지금 노력해 온 건데 10%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에서 대상자들도 많이 철수하지 않았어요. 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겠어요. 너무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북한은. 그렇잖아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외교관이지만 내 쪽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나갈 때 나도 그렇고 다 빚져요. 네. 북한에 나가면 일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빚을 지거든요. 돈을 꿔서 뭔가 준비해서 뇌물을 주고 간다는 의미인가요? 국어는 좀 작지만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말인 것처럼 돈을 좀 굴리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장사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장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럼 그 돈이 뭐 대상 안에서 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옛날 때부터 끈끈하게 뭐 인연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하고 해서 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년 있다 가게 되면 그 돈은 머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네. 그거 어떻게 빚쟁이가 돼버리는 빚쟁이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완전 신의도 잃고 빚쟁이가 되고 그러니까 쉽지 말하면 농사를 짓고 씨앗을 뿌리고 고두어 들인 다음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대사관이 중간에 없어져 빠지면 가지고. 진짜 그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살까요? 빚 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서는 한 푼 없이 못 사는 사이인데 외화가 있어야 사는데 그 사람들은 괜히 나오지 않았던 것만 못하게 되는 거. 빚쟁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 아는 지인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진짜 뭐 안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왜 자꾸 그렇게 미사일을 쏘나요? 이 미사일 쏘면 베트남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 우리가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관계국에 해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걸로 해야 돼요? 어떤 형식으로 하나 담화라고 해가지고 그 담화 기록집 해가지고 북한에 계속 보내거든요. 그게 실적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든지 말든지 북한에 그 핵을 쏘게 되면 그러면 그 나라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뭐 당이면 당 찾아가서 그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온 다음에 우리가 뭐 핵을 보유해야 되는 당위성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한 우리가 왜 이번에 미사일을 쐈는가 그걸 쫙 읽어요. 그 앞에 가서 읽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주재국 그런 데 가서요? 관례니까. 아니 근데 우리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실적 정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답을 읽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듣기 싫어할 거 아니고 주재국 듣기 싫고 말 거와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실적을 내야 되는데. 앞에서 읽는다고요? 읽어야지. 오케이. 앞에서 우리가 왜 그런가 하고 쭉 이야기해야지. 이야기해서 쭉 이야기하면 다 가들이 반응이 어떨든 그런 건 상관이 없고요. 장관님 위대성과 우리 당 정책의 위대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선진하게 활동을 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대사관 앉아 놀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너여츠라고 해서 안내 통역원들이 해야 될 이게 있어요. 네. 뭐 교육이 무료고 의료가 무료고 집 무료고 막 이런 것처럼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할 때 핀잔을 하니까 확 욕하니까 나는 한두 번 때 이건 하면 안 되겠다는 타이밍이 딱 느껴지면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그 해외 나와서 김정은이 나쁘고 뭔가 북한이 잘못했다는 거 아는데 그 김정은 위대성 선전하는 게 좀 창피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 선정을 똑바로 하는 거죠. 나가서. 사람 어떤 모조리 그러니까 그 모조리보다도 주체사상 그 서저 회원이라든지 보세요. 그 북한에 가게 되면 주체사 신봉자들 뭐 따르는 모습들 할 때 볼 때 옷이랑 좀 이상하잖아요. 좀 정말 이상하죠. 그게 북한에서 옷 입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심하게 입으니까 그 자리에서 북한 사람들이 옷 사주든지 자기네 옷 입히니까 옷이 크잖아요. 큰 거 입고 가서 사탕 담그고 좀 넣고 먹이면서 가면서 사진 찍지. 진짜요? 그렇게 해야지. 가난하거나 뭔가 소자 하나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도 주체사상 세계대 말고 주체사상 연구소설 컨트롤 할 거 아니에요. 영국에 뭐 성문정치사상 연구위원회가 있고 영국에 네팔도 있고 쿠웨이트 있고 프랑스도 있고 다 있어요. 영국에 있다고요?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다 있어요.
다녔는데 프랑스 유저가 하나 있었어요. 들어와서 이상한 질문 계속 하니까 아니 주체사상 좀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이게 머리가 더 이상한 아이들일까 하고 굳이 우리도 어쨌든 선생님 말에 의하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 어쨌든 서사 하나가 뭔가 이상한 사람 뭐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거를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앞에 가서 글을 읽으니까 전혀 창피하지는 않았다. 그냥 철판 깔고 한다라는 거네요. 재밌네요. 아이 뭐 첫방 까는 것보다 그렇게 와서 가만히 있을 놈들만 갖다가 앉혀놓지. 그러면 사실 우린 촬영하지 옆에서 쫙 촬영하고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라 이렇게 하라 동작 자세를 주지. 그렇구나. 그래서 옛날에 북한에서 가끔 노동신문이나 이럴 때 무슨 다른 나라 무슨 어디 뭐 아랍 추장국에 어디 무슨 추장이 무슨 전무를 보내셨다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전무를 보내라고 지시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외국에서 이렇게 북한을 동경해가지고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무슨 어디 추장, 동네 어떤 지인 같은 유지 같은 그게 분이잖아요. 축전해버리는 게 대책안 통해서 나가는데요. 그게 허상성 원칙이거든요.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 상인들한테 보내주고 그냥 그걸 잡아가지고 야 너네 이번에 보내 이렇게 되거든요. 안 보내면 만들거든요. 우종. 예.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래 시초 총화가 되잖아요. 그게. 한국 외교관들은 좀 돈이 많잖아요. 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외교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유학생이 가도 사실 근사하게 옷 입고 잘 살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나도 좀 잘 사는 나라에 외교관으로 나왔으면 얼마나 좀 좀 좋았을까라는 또 부러움도 한편으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한 외교관으로 생각한다는 게 좀 북한 내부에서는 좀 못 느꼈는데 나가 보니까 좀 쪽팔리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이상 띄고 다니고 거기 나가서 그다음에 또 혹시 거기 나가 사진이라도 잘못 찍히면 반대로 북한 내부가 알게 되면 야단이거든요. 하여튼 한국 대사관은 자네들 돈까지 다 주잖아요. 그렇구나. 우리도 뭐 정보가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분들은 집값도 다 그 국가에서 다 대주고. 제일 부러웠던 게 자식들이 공부하는 그런 그 자금까지 다 대주는 거예요. 집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건 자식 국제학교 한번 보내려도 아니 뭐 좋지 말해서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위축감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 주시국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가는데 대한민국 자식들은 몽땅 국제학교나 이런 좋은 데 학교로 다 가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좀 자괴감이 든다 그럴까?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한테 베풀면 우린 주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린. 저기 한국 대사관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뭐를 많이 베푸나요? 옛날에는 마수서지부터 만나 그랬댔어요. 우리 보고. 마수서지도 말라. 근데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무슨 뭐 형님의 자세에서 뭐 만나라 그러니까 뭐 만나는데 뭐 만났다 부담스럽죠. 우린. 줄 거 없으니까. 줄 거 없는 것보다 발언을 뭘 해야 하는가 뭐 이렇게 하면 그거 와서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차라리 가만히 있다 말고 가만히 있고 웃고 지나가는 게 낫지. 그것도 또 정치 환경을 많이 타요. 정세.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그다음에 웃으면서 같이 좀 이렇고 좀 바다도 이렇고 남북관계가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 좋을 때야 딱 이렇게 자르고. 그럼 선생님은 베트남 나갔을 때 한국 외교관은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 마주 서려고 생각지도 않았나요? 네, 마주서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난. 그러면 길가에 한국 사람들은 많이 봤죠 거기서. 예, 그럼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좀 느낀 점은 뭐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좀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주눅이 들었던 것 같진 않아요, 내가. 진짜요? 네. 우리말로 말하면 뽀다구네요. 내가 먼저 조건했던 것 같아요. 먼저요? 내가 먼저 선물도 주고. 선물이요? 네. 이 빈털털이 북한 외교관에게 무슨 선물 주고 담배 있잖아요, 담배. 유명 담배 같은 거. 베트남 담당 물불교 한 분이 오셨댔어요. 그런 것도 있구나. 저기 베트남에 나갔을 때 한국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어쨌든 한국 제품을 한 번도 사서 쓴 적이 없는 있죠.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뭐 사서 써보셨어요? 한국 제품이라는 게 옷 같은 건 이제 표출이 되니까 우리도 종착만 하고 다니니까 그런 건 필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먼저 식품 쪽에 많이 다가갔던 것 같아요. 식품. 그러니까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라면이나 이런 거 샀고요. 라면. 그리고 김치도 샀고. 김치.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국 식당을 많이 갔어요. 네. 가는데 이게 초상장 띄고 차도 다 빼놓고 차 한 대에다 딱 몰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맞는 외교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 3명 정도. 네. 딱 가서 되면 입 꼭 다물고 있지. 말하면 티가 나니까 북한에서 온 거. 그 중에서 제일 한국에 능숙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능숙. 백숙을 많이 먹었어요. 여기 앉아서. 가면 백숙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백숙이 맛있던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북한에 그런 백숙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전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백숙은 일반적으로 물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검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찌는 건가요? 찌는데 이렇게 좀 검정색으로 중기로 찌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특히 그거는 잔치 끝났을 때 환갑이나 결혼식상에 네. 한 마리가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못 먹었어요? 꼭 그 어떤 힘센 남자나 어른들에게 주겠다고 할머니들이 건들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몸이 허약하거나 할 때 집에서도 이렇게 그 검을 해주거든요. 그런 게 먹어봤어요. 집에서 먹어봤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맛있던가요? 베트남에 백숙 제일 잘하는 집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 그 사장님도 알 거예요. 저기 북한 사람들이 하는 거. 차 한 대만 딱 갖고 와서 옆에다 딱 세워놓고 세워놓고. 여러 대 가면 남보가 표시가 나잖아요. 네. 전 북한에 있을 때 저는 판문점에서 통일각에서 이 한국 남자를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본다는 게 심장이 떨릴 정도로 이게 남자 손 남자라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엄청 높아서 그랬을 겁니다. 외모성이 있을 때부터 한국 사람들을 많이 봤고요. 이 차원이 다르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민주경제협력위원회나 이쪽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조선 친선협회를 조직하다 나니까 이쪽 편에서 외모성의 더임이 없이는 비슷한 관계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 맞다. 이쪽으로 오고 이번에 그 미국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 전무가 돌아가신 그 전무가 북한에 완전 유튜브 만들어서 완전 친북적인 성향을 가지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오게 되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외무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알지. 주상 대선주국에서 앉아있는 그 주상 대선주국 7국 앉아있는 우리들이 나라 지역 담당하는 사람들이 한 지역당 2명씩 담당했는데 우리가 앉아가지고 저거 머리 이상한 거죠. 어머니 더 시끄럽겠네 저거 그런데. 그 오면 그래도 외국인이라고 대우해 주잖아요. 그게 지금 뽕이 차서 오시는 거겠죠. 아까 그거는?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오게 되면 돈을 해주잖아요. 네. 무슨 숫자 돈을 해줘요. 그러면 부총리급 대우를 해주거든요. 오게 되면. 그렇죠. 대우적 받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오는가 저희들은 어떤 때는 우리가 돈을 비행기 값을 티켓 값을 못 해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만 들어오게 되면 고려 호텔이나 일제 관광 코스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야도는 주체사상 연구 서절하고 한 명을 가짜로 그냥 와보고 싶다는 사람 하나 편입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갑자기 여기서 회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쭉 만들어가지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럼 티켓 값이 없어서 다 고지들이거든요. 와서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네. 주체사상 신봉자를 억지로 키워내서 국가가 어쨌든 돈을 가지고 모자라는 모조리들을 꽁속여가지고 엄청 많이 써요. 돈 엄청 많이 써가지고 북한 체제를 강제로 선전하고 또 그거에 대한 유인책으로 돈도 많이 쓰고 근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간다. 정신이 이상해야지 이거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네요. 이일교 참사님이 대한민국에 와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너무 궁금했던 관련된 주제를 우리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 우리 선생님과 함께 또다시 북한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또 출연해주시고 귀한 신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써는 것도 적당히 써야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국에서 써는 거 외모성이 알리고 쏘진 않잖아요. 써기 전에 빨리 나가야지. 우리도 그러거든요. 어때요? 아니 근데 우리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직접 정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발리뿐 해야 되잖아요. 읽어야지 오케이. 앞에서 우리가 왜 그런가 하고 쭉 이야기해야지. 이야기해서 쭉 이야기하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라 이렇게 하라 동작 자세를 주지. 안 버리면 만들거든요, 우종. 그런 분들도 오게 되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티켓 값이 없어서 다 고지들이거든요. 와서 근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간다. 정신이 이상해야지 이거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아그레망동은 뭐예요? 아그레망동. 아그레망. 아그레망.